마음에 쏙 드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 똑서는 우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는 저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아주 사적인 방송입니다. 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똑서는 저렇게 읽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똑서잖아요. 똑서는 제 딸이 지어줬는데요. 저의 방송을 보시면 똑서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똑소리를 내요. 혀로 혀천장을 치면서 똑소리를 내는데요. 제 딸이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는 의미로 독서를 똑서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똑을 먼저 내서 발음을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유치하지만 한 번에 기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해요. 네, 보다시피 모모입니다. 저는 정말 모모를 사랑합니다. 이 책에는 세상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이 책이 초등학교 권장도서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좋지만 반드시 어른이 읽어서 함께 아이와 그 깊은 진리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깊이 울림이 왔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에피소드 위주로 그냥 나눠야겠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모모 나와주세요. 네, 모모 등장했습니다. 모모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그렸나요? 네. 수천 년 전에 세워진 야외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 옛날의 그 화려함은 이제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지요. 몇몇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알고 있었지만 더 연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 폐허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형 극장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극장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린아이, 어린 소녀인 것 같다는 얘기였죠. 네, 제가 그 극장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미하엘 엔데가 직접 그린 원형 극장터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바로 모모가 옵니다. 그 어린아이 소녀는 바로 모모였어요. 모모는 키가 아주 작았고 대단히 말랐어요. 8살인지 10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머리는 칠흑같이 새카만 고수머리였고 한 번도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 적이 없는 듯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커다랗고 예쁜 까만 눈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나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은 새까맸어요. 신발은 겨울에만 가끔 신었어요. 그 신발은 짝짝인데다가 너무 헐렁했죠. 그리고 이 치마는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붙여 만든 치마예요. 치렁치렁 복사뼈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모가 입는 웃옷은 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옷이에요.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고 기다란 소매는 손목까지 와서 이렇게 걷어 올려서 입고 다녔습니다. 이 원형극장 터의 무대 밑에는 무너져 내린 방이 몇 개 있었어요. 모모는 이곳을 집처럼 꾸며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몇몇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모모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고는 모모를 위해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모의 입주를 축하하고 반겼습니다. 네, 그렇게 모모와 이웃 사람들의 친분이 시작됩니다. 어린 모모에게는 아주 신비한 재능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모모에게 가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렸거든요. 모모는 그냥 단순히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은 모모에게 행운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런 특별한 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모를 만난 것도 마을 사람들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똑 떨어지는 엉터리 계산입니다. 보이시죠? 똑 떨어지는 엉터리 계산입니다. 자, 그 엉터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두운 그늘이 모모가 사는 도시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어요. 침략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회색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날로 불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던 청소부 베프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식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보고도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수가 불어나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서 오고 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색 승용차를 타고 옷은 잿빛 양복을 입고 뻣뻣한 중절모를 쓰고 잿빛 시가를 피우고 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대요. 회색 시인사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의 진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1시간, 1분, 1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을 뺏기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아주 주도면밀하게요. 그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도 자신들이 활동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을 했어요. 사람들의 신상을 속속히 파악해 놓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적당한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네, 첫 번째 대상, 시간을 뺏을 첫 번째 대상인 이발사 푸지씨입니다. 이발사 푸지씨 그림 어떤가요? 제 상상으로 그린 이발사 푸지씨의 모습입니다. 이발사 푸지씨는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니었어요. 작은 이발소를 갖고 있었죠. 어느 날 비가 오는 우울한 날씨에 창밖을 보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푸지씨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여기 가위질 소리, 잡담, 비누 거품과 함께 내 인생도 흘러가는구나.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네, 이렇게 푸념을 해요. 그렇다고 푸지씨가 손님들하고 잡담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도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히려 손님들에게 자기 생각을 늘어놓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위질 소리, 비누 거품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푸지 씨는 이발사로 일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고 자신의 이발 솜씨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턱밑을 면도할 때 푸지 씨만큼 솜씨가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만족하면서도 가끔 우리도 우울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 누가 찾아왔을까요? 네, 바로 그 타이밍을 노리고 회색 신사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잠깐 우울감이 생길 때가 있죠.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현재 내 모습은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회색 신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이발사 푸지 씨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발사 푸지 씨는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찬 잡지를 봤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교했겠죠. 그 화려한 잡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현재 이 작은 이발사에 갇혀서 손님들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해주고 평생 이 작은 곳에서 가위질이나 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이게 푸지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항상 이런 화려하게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 SNS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대단히 화려하고 멋지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여행을 가서 찍은 아주 멋진 사진들. 그에 반해 자기는 지금 현재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푸지 씨가 바로 그랬어요. 화려한 그림이 가득 찬 잡지를 보고 뭔가 우울감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푸지 씨가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해. 자유로워야 해. 나는 평생 철컥거리는 가위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에 매여 살았어. 네, 계속 이렇게 자기의 신세 한탄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회색 신사가 아주 고급 회색 자동차를 타고 이발사 푸지 씨 앞에 멈춰 섭니다. 회색 신사가 차에서 내려 푸지 씨의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색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뻣뻣한 중절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회색 시가를 뻐끔대며 푸지 씨에게 재빠르게 찌꺼립니다. 이미 회색 신사는 푸지 씨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회색 신사의 말을 들어볼게요. 친애하는 푸지 씨, 당신은 인생을 척척거리는 가위질 소리나 쓸데없는 잡담으로 허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속마음을 다 읽었죠.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벌써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회색 신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와서 이래 해서 당신이 필요한 건 돈이에요.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똑 떨어지는 엉터리 계산 시작됩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자, 제가 포스트잇으로 똑 떨어지는 계산을 해놨어요. 가까이 똑 떨어지는 계산. 네, 똑 떨어지는 계산 이제 시작합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그럼 1시간은 60분이고요. 그럼 1시간은 60분 곱하기 60초는 3600초죠.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3600초 곱하기 24시간 하면 86,400초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계산하면 3153만 600초가 나고요. 10년을 계산하면 3억 1536만 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푸지씨가 7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푸지씨는 22억 752만 초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재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푸지씨는 이 숫자를 보고 엄청나게 보였대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이 푸지씨의 마음을 읽고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푸지씨,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42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 회색신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죠? 대략 8시간 정도 잡니다. 일은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에 8시간 정도 합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하루에 매일 1시간씩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쓸데없이 앵무새를 한 마리 기르면서 매일 15분씩 허비하고 있죠? 어머니가 온전하지 못해서 당신이 집안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쯤 매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구경을 가고요. 저녁에 친구들하고 만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계시죠?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푸지씨가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잠, 일, 식사, 어머니, 앵무새, 장보기, 친구, 노래, 비밀, 창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숫자가 나와요. 13억 2451만 2000초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42년 동안 푸지씨가 허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 당신의 재산이라고 했던 이 시간을 빼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똑같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엔 허비한 시간을 다 인생을 허비하며 산다는 겁니다. 푸지씨는 이 계산을 보면서 나머지 하나 없이 똑 떨어지는 계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전혀 이의제기를 할 거라고는 없었대요. 계산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회색 신사들이 사람을 속일 때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색 신사가 푸지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저축하셨더라도 당신은 지금 2628만 초의 재산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매일 2시간이면 그 곱절인 5256만 초가 되고요. 앞으로 20년간 2시간을 저축하신다면 1억 512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모이는 겁니다. 당신이 62세가 되는 해에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저축은행은 저축하신 시간을 보관해 드릴 뿐만 아니라 맡기신 이자에 대해 이자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저축한 시간을 5년 동안 찾지 않으시면 저축하신 시간만큼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즉 5년마다 갑절로 불어나는 거죠. 어때요? 구미가 당기는 제안 아닙니까? 네. 결국 푸지씨는 저축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회색신사의 말하는 법을 보면요. 푸지씨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재빠르게 말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늦은 경우는 없다. 원한다면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라. 라고 상품 가입을 유혹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는 말 아닌가요? 예, 홈쇼핑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예,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전화기를 드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색신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을 더 빨리 하세요. 지금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하는 잡담은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는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앵무새는 내다버리세요. 15분 저녁 명상은 집어치우세요.
명상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느낌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를 만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커다란 시계 하나를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러면서 회색 신사가 말합니다. 푸지씨, 당신은 우리 저축은행에 시간을 저축하신 겁니다. 일단 수락하신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동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푸지씨 머릿속에 회색 방문객에 대한 기억이 씻은 듯이 사라졌대요. 하지만 방문객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을 뿐 그 결론, 시간을 아껴야겠다는, 시간을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분명했대요. 그래서 회색 신사가 알려준 방법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회색 신사의 충고가 자기의 결론,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회색 신사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회색 신사들이 푸지씨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시간 저축을 하라고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다 시간 저축하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점점 각박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입는 옷은 좋아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나 피곤함, 불만이 가득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을 잊고 살았대요. 시간이 없어서요. 모모에게 갈 시간이 없었던 거죠. 다시 책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이발사 푸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발사 푸지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해요.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책 읽고 노래하고 영화 보고 이런 행동들을 점차 줄여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뭔가 다른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빈곤해져요. 차가워져요. 회색 신사들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이 누구에게는 1초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 1시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저자도 미하엘 엔데도 계속 말을 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시간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바로 시간은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만이 내 삶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시간 관리에 중점하기보다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살았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